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올라갔으면 참 좋겠는데요. 자꾸 밀리고 있는 이 증시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깊어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릴 테니까요.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상담 참여하셔서 종목별 고민들을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은 02377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제가 싹 날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상담하셔가지고 괜히 덜덜 떨고 계시지 마시고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조금 다 밀리고 있죠. 아무래도 이란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점점점 이렇게 심화되어 가다 보니까 지상군을 투입하네,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네 이런 이야기들 오가고 있고요. 거의 지금 이제 국경선에 가자지구 국경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가자지구 근처에 이스라엘 군이 조금 이렇게 주둔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유가가 폭등했죠. 지금 6%나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0달러 돌파하고 또 100달러 넘어가는 거 아닌가, 150달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으로 번져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가 상승이 초래가 될 것이고 1973년도인가요? 그때 이제는 아무래도 오일 쇼크가 있었죠. 그때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 그때처럼 지금도 약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오일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경제를 다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장은 그래도 주말 동안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역시 주말이 끝나자마자 끝날 즈음에 유가가 폭등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장에는 바로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역시나 유가 관련주죠. 한국석유, 흥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대명에너지 등등 에너지 관련주와 석유 관련주들이 지금은 폭등하고 올라가서 거의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지금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방산주도 조금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밀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 증시가 빠질 때는 장사가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해드리잖아요. 물론 이런 오일 관련주나 또 이런 방산 관련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시세 변동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것은 옳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돌파 매매를 한다든지 종가 베팅을 한다든지 또는 시가의 매매를 들어간다든지 또는 눌림목 매매라고 하죠. 분봉상에서도 눌림목이 나오기 때문에 눌림목 나왔을 때 매매한다든지 이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득은 생길 수 있지만요. 사실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의 개수보다 내려가는 종목의 개수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원래 보유했던 종목이라던가 스윙 투자, 장기 투자하는 종목들은 전부 다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 같이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다행스럽다라고 해야 될까요? 대형주들이 의외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대형주들이요.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의외로 잘 버티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점을 무너뜨리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저점은요, 사실 66,000원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67,0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66,000원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사실 조금 피곤할 수 있는데 여기가 무너지지 않고 일단은 버텨주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증시 괜찮다, 볼만하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조정받는 게 참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회복이 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73,000원대가 고점 자리가 됐는데 그걸 뚫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최근에도 슈팅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상승의 기운이 조금 느껴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거 전쟁 때문에 지금 조금 안 좋게 되어버렸죠. 자, 어쨌든 이 전쟁 이슈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도 지금 별로 좋지 않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지금 에코프로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실적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2차 전지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안 죽었다, 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툭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폭락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에코프로의 주가만 본다고 하더라도 대장주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의 주가만 본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죠. 3.6%대까지만 빠지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거 지금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고 해서 사실상 월요일 딱 장 시작하자마자 한 10%대 하락을 예상하신 분들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3%대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최근에 나왔던 이 조정에 거의 끄트머리가 온 것은 아닐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조정받을 종목은 어차피 조정을 받게 되어 있는 거고 받고
받고 난 다음에 다 받은 종목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럼 에코프로도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 하락의 종지부쯤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끄트머리에 쐐기를 딱 찍어버리는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단기 반등이 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에 포인트가 어디냐? 오늘부터 이제는 단기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생각이 드니까 2차전지 물려 계시는 분들은 역시나 단기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거 외에는 지금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제는 지수 따라가야 됩니다. 지수가 2,400포인트입니다. 코스피로 따진다면 2,400포인트가 무너지게 된다면 사실상 조금 피곤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00포인트가 만약 빠지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지수가 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망해야 되는 포인트는 2,400포인트에서 자리를 잡지 않는가 그거를 조금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황 설명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종목 상담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강연의 고지부터 해서 고지를 먼저 드리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장이 빠지다 보니까 종목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 저 빠지고 있는 거 보니까 암울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전화 주세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고민들을 싹 날려버릴 수 있도록 제가 시원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 깊어지고 계십니다. 그거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바로 전화를 받으면서 고민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한온 시스템. 한온 시스템. 시스템이고요. 예, 9,300원에 10%요. 9,300원에 10%. 네. 야, 이거 뭐 기가 막히게 빠졌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그 보세요. 봤는데 공매도 가열이라는 게 떴더라고요. 네. 그리고 엊그저께 대신증권에서 리포트도 나왔고 네. 그리고 거래량도 좀 많이 터졌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우선 갖고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네. 저는 그 매도는 하기는 싫거든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후루룩 떨어지더라고요. 후루룩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떻게 해야 방법이 될지. 알고 싶어서요. 네네네. 일단은 우리 그 왜 옛말 중에 그 모순되는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과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모순되잖아요. 그죠? 네. 시청자님이 지금 알고 계셨던 뭐 공매도 과열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고 뭐 뉴스도 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는 게 많아지니까 쓸데없는 걱정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원래 뭐냐면 걱정 안 했는데 예를 네. 들어 가지고 공매도 과열이라고 했을 때 시청자님 네. 생각해 보세요. 공매도라는 것은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을 봐요. 그죠? 네. 공매도라는 것은 내가 남한테 이제 뭐 불법 공매도를 다 제외하고 보는 겁니다. 남한테 네. 이렇게 우리가 주식을 빌려 와 가지고는 그 빌려 나온 주식을 가지고 팔아내 가지고 이제 그 돈을 마련하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주식을 다시 사 가지고요. 다시 사서 네. 이제 주식을 갚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차익을 챙기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10,000원치 주식을 빌려 가지고 10,000원에 한 주를 빌렸는데 그 한 주를 나중에 9,000원이 돼 가지고 샀습니다. 그렇게 9,000원 돼 가지고 사 가지고 한 주를 갚아 버리면 나는 1,000원이 남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 종목에 공매도를 치겠습니까? 주가가 내려갈 것 같은 종목에 공매도를 하겠습니까? 내려갈 것 같은 내려갈 것 같은 종목에 공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최근에 네네네. 나왔던 뉴스 어제 엊그저께 막 15% 급락이 나왔는데 저때 뉴스가 뭐였는가 하면은 최근에 이제 뭐 투자 의견을 뭐 하향시키고 하는 게 왜 그랬나 3분기 어닝 쇼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네네네. 자, 어닝 쇼크라는 것은 돈을 이만큼 뭐 1,000억을 벌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500억밖에 못 벌었을 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500억밖에 못 벌었으니까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실망을 하게 될까요? 실망. 당연히 실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낮춰라. 이거 매도해라. 안 좋다. 이야기를 내놓기 시작하면은 주식을 막 들고 있으려고 할까요? 팔려고 할까요? 시청자님 말고 다른 뭐 개미들이라든가 팔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팔려고 하겠죠. 그죠? 그럼 네네네. 팔려고 하면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내려갈 가능. 내려갈 가능성. 그러면은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어닝 쇼크, 돈도 생각보다 많이 못 벌었다고 하면 시청자님 같으면은 공매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식을 매수하겠습니까? 당연히 매도하죠. 공매도를 하겠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공매도 과열 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매도를 많이 때려야 걔들이 수익을 나니까. 우리가 급등 나올 것 같은 종목을 막 매수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네. 얘는 공매도 과열이 돼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공매도를 한 거예요. 인과관계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공매도 과열을 해서 공매도를 너무 많이 때려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공매도를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버니까 급등주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막 불나방 매매하는 거랑 똑같아요. 공매도도 떨어지는 종목에 불나방 매매. 계속 공매도를 계속 더더더더 할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매도의 끝은 결국 사서 갚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주식을 빌려가지고 내가 주식을 먼저 팔아갖고 현금이 먼저 생기고 그리고 주식을 다시 사서 팔아내는 구조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떨어지고 나면 어느 순간에는 걔들이 다시 그 빌린 만큼 사야만 합니다. 반드시요. 그러니까 주가가 주구장창 저기 급락을 해서 뭐 영원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 산다.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은 순간부터는 얘들이 어떻게 하겠죠? 아, 여기서 이제 산다. 내가 최고 수익을 낸 것 같다. 여기서 사서 이제 갚아야 되겠다 하겠죠. 그러면은 결국 네.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는 떨어질 것 같은 종목이 나오는 거고 시청자님은 그 떨어질 것 같은 종목에 9,300원이라고 한다면 최근 만들어졌던 박스권의 상단부에 샀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급락을 맞더라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온 시스템이 나쁜 기업인가? 절대 아닙니다. 좋은 기업이고 주가도 맞습니다. 아래쪽 라인에 잘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을 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어닝 쇼크라고 할 뿐인 거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주가 떨어진 게 전혀 공포스러운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동반됐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거래량이 동반됐다는 것은 팔아내는 사람도 많지만 사는 사람도
많다라는 많다. 겁니다. 그만큼 많이 팔아내서 이거 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싶지만 그걸 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새로운 사람은 또 대기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싸게 샀는데 도망갈까요? 기다릴까요? 아니요. 기다리죠.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여기에 매수에 동참을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내가 일단 미리 샀다는 거예요. 신규 매수는 지금부터 모아가면 되겠지만 시청자님은 지금 9,300원에 이미 사놨기 때문에 사실 이 급락 나온 상태부터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려보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공식은 그거예요. 급락 나오면 자리 잡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리 잡는 걸 확인을 해야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팔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더 살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배운 자니까. 난 어차피 배운 자니까. 이제 오늘 또 제대로 배웠죠. 공매도 과열 이런 거 이제 신경 안 쓰이죠. 그죠? 그래서 아주 쉽게 제가 잘 모르는 게 배웠습니다. 약이다라고 하는 게 제대로 알 게 아니면은 모르는 게 약인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알아버려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네. 지금 단계에서는 걱정할 게 전혀 없다. 공매도 나와서 어차피 너가 어차피 살 거 아니야. 사라. 내가 그거 살 때 나도 같이 살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네,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7,300원, 7,000원대 요 언저리 쯤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자리 잡는 데는 네. 보통 이런 거 급락 나오면 한 보름에서 한 달 걸려요. 그러니까 네, 네. 추가하면서 할 거면은 이번 달 말 또는 다음 달 11월 한 초중순쯤에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 대응을 하고 조금 길게 가져가시면 전혀 문제 없으니까 배운 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을 진행하기 앞서서 이번 주 또 강연회와 이런 고지들 좀 드려야 되겠죠. 지금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길 바라고요. 강연회 고지를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온라인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오프라인 강연은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이번 주 중에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고지 드릴 테니까요. 먼저 온라인입니다. 오늘 오후 8시에 오늘 못다한 종목 상담들을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 8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릴 거니까요. 많이 와주시고요. 한 분의 계좌는 제가 다 봐드립니다. 5개까지 최대한 많이 받으려가지고 계좌 정리하는 데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종목 고민들도 해결해 가시고 계좌 정리를 하는데도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고민들을 이제부터 속도를 내서 조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해결해 가볼 텐데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대우 퓨얼셀이요. 그러니까 부산 퓨얼셀. 두산 퓨얼셀요. 대우 퓨얼셀이 새로 상장했나 했네요. 두산 퓨얼셀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두산 퓨얼셀. 네. 매수가는 3650원이요. 3650원에 네, 700주요. 700조라고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 자산을 전 국민한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네.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25% 한 정도요? 25% 정도? 알겠습니다. 네. 25%로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산 퓨얼셀을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저기 직원이요. 예? 직원. 지금 뭐 사장이세요, 혹시? 아니요, 저기
증권회사 직원이요. 아, 증권회사 직원이 이렇게 추천하셔가지고 네. 해줘가지고 맞아요. 일단 뭐 증권회사 네. 직원들도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들만의 생각이 있고 본인들만의 뭐 투자 철학도 있고 뭐 투자 방식이 분명히 있긴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사를 신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보면 증권사에 취직하는 사람들, 취업에 들어가는 사람들 꽤나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친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은 뭐 주식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어릴 때부터 주식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갑니까? 보통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갈고 닦아지면서 조금 가게 되는데 사실 그분들은 이제 매매 기술, 그러니까 매매라던가 기술적인 분석을 본다기보다는 기본적인 분석이죠. 리포트를 많이 보고 기업적인 분석을 보게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기업의 내용들을 보고 이런 기본적인 분석에 보면요. 종목의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상담을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그 기업에 빠져가지고는 두산 퓨얼셀은요 수소차 쪽이고요 전운기 쪽이고 연료전지 쪽이고요 업황을 보면 이 연료전지 업황은요 2024년 5년 6년 7년 8년 2030년까지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해 나갈 거고요 지금 1조 시장인데 앞으로 1000조까지 성장을 해 나갈 겁니다. 거기서 얘가 뭐 앞으로 수익을 좀만 낸다면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겠습니까? 영업도 얼마나 증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기업입니다라고 이제 기업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 보냐면 가격을 못 보고 기술적인 자리들을 못 보고 시세 흐름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짜장면을 좋아할 수 있는데 짜장면 가격이 막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도 뭐 짜장면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5,000원에 짜장면 사 먹었는데 내일은 7,000원, 그 다음 날은 10,000원, 그 다음 날 20,000원, 그 다음 날 30,000원, 그 다음 날은 50,000원, 그 다음 날 10만 원 되면 짜장면 먹기가 부담될까요? 아니면 행복할까요? 부담되죠. 부담되겠죠. 아무래도 비싸지니까. 그러면 10만 원까지 올라갔던 그 짜장면 가격이 7만 원 됐다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부담스럽습니까? 아직까지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내가 좀 더 떨어질 때까지는 다른 음식이나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그 7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떨어졌더니 거기서는 3년 내도록 5만 원 이하로 안 떨어지면 이제 내가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얼마를 주고 먹겠죠? 그때는 이제 이제 여기선 더 이상 안 떨어지나 보다. 5만 원쯤 되면 내가 이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내가 먹고 싶으면. 그런 것처럼 네. 두산 퓨얼셀이라는 이 기업도요. 5,000원에서 지금 6만 원까지 10배나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네. 5,000원에서부터 6만 원까지 급등이 나와가지고는 3만 원짜리에서 안 빠지나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추세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아까 짜장면 친다면 10만 원에서 9만 원, 8만 원, 7만 원, 6만 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한다고 그 가격에 사 먹어야 됩니까? 진짜 먹고 싶은 게 아니면. 근데 시스가님 지금 먹고 싶어 산 게 아니라 증권사 직원이 추천해갖고 그냥 샀어요인 거예요. 이해가 네. 되세요? 뭐 물론 네. 증권사 직원은 먹고 싶었을 수 있겠지. 짜장면이 땡겼겠지. 네.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안 땡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는 안 땡겼는데 왜 이 가격에 사 먹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차트 좀 보고 가격을 보고 좀 제발 비싸게 사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남이 추천할 수는 있습니다. TV에서 추천할 수 있고 방송에서 좋다 할 수는 있는데 그 가격이 내가 진짜로 사야 되는 가격인지 한 번을 들여다봐야 되는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결국 본인 책임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증권사 직원을 탓할 것까지는 없고 내가 몰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이것도 뭐 이제 수소차부터 해서 연료전지 이런 것들 막 급등 나올 때 얘도 가지 않을까, 2차전지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샀지만은 에코프로니 뭐니 2차전지 날아갈 때 얘는 오히려 빠졌고 오히려 2차전지가 좋아지게 되면은 수소전지 쪽은 오히려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래도 네. 시소놀이처럼 이렇게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전지 쪽이 빠지게 되면 뭐 수소차가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바닥도 안 잡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는 뭐 수소차 살 생각이 없습니다. 짜장면으로 비유한다면은 저는 아직까지 짜장면을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15,000원대나 10,000원까지 떨어진다면 이 회사가 그래도 영업이익도 있고 매출도 있고 성장 가능성도 있는데 야 15,000원이라 10,000원은 좀 싼 거 아닌가 생각해서 그때는 이제 사볼 생각은 있지만 지금부터 사서 들고 가는 거는 결국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지나고 나니까 네. 그렇다가 아니라 전 애초에 이런 기업들 사지 마라고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시청자님도 결국은 두산 퓨얼셀을 매수하셔서 물려있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물려있는 것뿐인 거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홀딩하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비중이 25%인데 추가 매수할 돈은 있으십니까 혹시? 네. 그러면은 그냥 15,000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냅두세요.
주식의 재밌는 점은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내 매수가를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막 반토막 나는 자리고 손실은 50% 넘어가겠지만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손실률도 줄어들고 매수가도 뚝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네.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잘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15,000원이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 하셔라. 이 홀딩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들고 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15,000원 자리 잡을 때라는 것은요. 적어도 저 자리에서부터 거래량도 조금 들어와 줘야 돼요. 이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은 거래량이 적어도 한 800만 주 이상은 좀 들어와 주는 게 제일 좋겠네요. 어쨌든 8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약간 옆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15,000원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때 추가 매수하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기서 자리 잡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전화 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잘 제가 마무리하시길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녹화 방송 저희가 이렇게 뭐 이데일리 TV에도 올라가고 하니까요. 저희가 그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긴장하셔가지고 잘 못 들으셨나 봐요. 다음 전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슈켄즈가 궁금하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TKG? CK, 네. TKG. TK, TKG 휴캠스. 예, 예. 요즘에 이름도 참 어렵게 만들어놔요. 자, 일단 TKG 휴캠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3,000원에 10%인데요. 네. 추가매수 되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주식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죠?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네, 주식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가장 최악의 실수가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종목 상담 방송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잘 돼서 전화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안 돼서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전문가 방송에서 지금 종목 상담을 한 지가 벌써 8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8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주식 투자자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그 상담자들의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고쳐야 되는 고질적인 병이 뭐가 있나 하면 추가 매수병이에요.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기 때문에 이제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내려와 있을 때 해야 되는 건데 올라갈 때 하게 되고 추가 매수 해야 되는 타이밍을 제대로 모르고 내려갔다고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한 지가 한 달 정도 됐다. 그러면은 여기 올라갔을 때 사가지고 지금 물려 있다는 거거든요. 최악을 지금 계속 반복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최악은 뭐냐? 첫 번째로 급등 나왔을 때 사버렸다는 거. 두 번째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못했다는 거. 세 번째로 올라갈 때 추가 매수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아마 최악의 상황들이 또 계속 반복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본전은 못 팔 거라는 거. 그리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까 봐 못 팔고 더 사버린다는 거. 계속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청자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TKG 튜캠스라는 기업이 뭐 좋고 나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좋고 나쁘고 아니에요. 제가 방송에서 설명해드리지만은 시청자님이 주식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네. 시청자님이 저한테 종목을 아무거나 오늘 뭘 추천하든지 간에 저는 그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짜서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해갖고 수익까지 내가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한데 시청자님 지금 그 능력이 없으니까 이 종목은 괜찮은 종목인가요? 이 종목은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바꾸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이 앞으로 뭐 어떨 거다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적혀 있는 거 보면은 남해화학에서 뭐 분할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화학 관련주구나 질산 이런 거 하고 있구나 원자재 쪽이구나. 원자재 쪽 지금 별로 안 좋을 텐데 얘는 그 매출이 빵빵 올라가고 있네. 그러면 주가가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도 안 되고 있네. 그럼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이고야 이게 지금 저기서부터 2002년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1,000원짜리가 지금 2만 원짜리 올라갔으니까 20배 이상 올라온 기업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고평가라고 봐야 될까? 저평가라고 봐야 될까? 이하가 17,000원에서 27,000원까지 박스권 행보하고 있으니까 17,000원에 사가지고 27,000원에 팔아먹어야 되는 기업이네라는 정도까지만 분석이 가능한 거지. 이 기업이요 앞으로 뭐 성장할 거고요. 제가 이 회장을 만나보니까 어떻고요.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업보다 중요한 거는 시청자님 지금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인 건데 제가 보기엔 지금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은요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은 손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는 지금 지수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올라가고 있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23,000원대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때 힘이 있다면은 이제 그 힘을 시청자님이 판단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못한다면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여기 본전에서 매도하는 게 맞고요. 만약 판단이 가능하시다면은 저 힘이 있었을 때는 아마 26,000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26,000원 간다는 말이 아니라 힘이 있을 때 간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26,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게 판단이 안 되면 23,000원대 내 역량은 여기까지구나 생각하고 인정하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매도하시고 현금을 계좌에서 빼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 주식 계속 하시면 안 돼요. 뺀 다음에 공부를 먼저 하시고 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렇게 대응 전략을 짜 드릴 테니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조이시티요. 조이시티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3,550원에 25%요. 3,550원에 25%. 네. 추가 매수를 이미 좀 하신 건가요? 네. 네, 별로 안 좋은 선택이었죠. 자, 일단은 조이시티 같은 기업도요.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고 이 회사가 게임 관련주잖아요. 그죠? 네. 게임 관련주는 연말부터 연초, 내년 초까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중일 정상회담이 뭐 이렇게 경제 뭐 협력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네. 이제 시진핑 방문 이야기 좀 나오게 되면은 역시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뉴스로 중국 관련 뉴스로 인해 가지고 판호 개방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면 급등 나올 수 있고요. 요즘에 게임 산업이 약간 이제 부흥을 했다가 암흑기 같이 이렇게 약간 조금 안 좋았던 시기예요. 신작도 없고 그리고 이미 잘 돼가던 게임들도 운영을 잘 못해가지고 뭐 많이 이렇게 매출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할 만한 게임이 네. 없다라는 게 게이머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신작이 나와야 되는데 신작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출시 예정인 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이래 좀 대형 게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게임의 위상은 전 높아질 거라 봅니다. 대신에 이제 추가 매수는 좀 서둘렀을 뿐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추가 매수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는 건 추천드릴 수밖에 없고요. 바닥이라고 할 만한 자리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바닥이라고 할 만한 자리는 2019년에 떨어졌던 자리가 일단은 1,300원, 1,500원까지 한번 밀렸던 경험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기까지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마음을 열어놓는 게 좋아요. 그럼 추가 매수를 빨리 서두르는 게 아니라 1,500원까지 기다렸다는 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제발 추가 매수 좀 참고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참고 네. 참다가 안 되면은 또 참고 그래도 안 되면 뺨 때려다로 참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하지 말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또 계좌가 또 꼬여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1,500원짜리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럼 그때 추가 매수하기에는 비중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 맞춰가지고 게임 산업에 약간 기대감이 좀 생기거나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호재성의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은 과감하게 좀 비중을 실어볼 필요가 있지만 그거 없이 지금처럼 그냥 어중이 떠중이처럼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빌빌빌빌 거리면서 가게 된다면 저는 그때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어쨌든 지금은 여기 1,500원대 자리가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홀딩 의견 드려보고요. 1,500원 자리 네. 잡게 되면은 그때 2,000원에서 1,500원 사이쯤 언저리쯤에서 자리 잡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그때 전화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하고 전화 주지 말고 전화 주고 추가 매수 좀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지 말라고 혼을 내드릴게요. 네. 이해가 됐나요?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다음부터는 진짜 그렇게 도움이 됩니다. 하겠습니다. 제발 좀 기억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테크윙요. 테크윙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7,200원에 20%요. 7,000 200원에 20%. 200원에 20%. 일단 이 종목은 주가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쪽도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뭐 시험, 검사 장비, 부품 장비 이런 것들 만들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업황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려와요. 그래서 얘가 지금 최근에 영업이익이 막 늘어났다가 올 분기 들어가가지고 영업이익이 막 뚝뚝 떨어졌긴 했었어요. 근데 회복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이제 주도주가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싸우고 있을 정도로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네네. 그 후보군들 중에서는요, 결혼이 되는 그런 주도주들 중에서 반드시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다시 가야지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다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마 수많은 전문가들이 큰 이견은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도 그래 주인공 후보 중에 하나다. 우리 연말 되면은 대상 후보 이렇게 해갖고 많은 수많은 연예인들이 거론되잖아요, 그죠? 네. 뭐 연예대상도 그렇고 연기대상도 그렇고 대상 후보에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은 대상 받을 정도로 유명하지 않고 뭐 한 것도 없는데라고 할 만한 사람은 대상 후보에 올라가지도 않죠, 그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지금 주도주가 될 만한 대상 후보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테크윙도 그런 관련주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20% 비중이 부담이 안 된다면 추가 매수하는데 부담이 안 된다면 저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는데 만약 부담된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8,000원까지 약간 약반등 나올 때 저는 비중을 한 10%나 5% 정도 이렇게 덜어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밑으로 빠졌을 때는 6,600원이나 6,000원 정도까지 내려가야지 저점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 보이는 자리는 6,500원짜리 정도가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홀딩해도 괜찮다. 추가 매수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올라갔을 때 비중을 줄였다면 6,500원에 다시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요. 크게 어렵진 않고요.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은 얘가 올라갔을 때 힘들어할 만한 자리가 9,000원입니다. 그래서 9,000원까지 올라오면은 일단 좋든 안 좋든 간에 저기서 맞고 힘들어서 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왔을 때 막 더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비중을 덜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9,000원 자리에서는 일단은 분할 매도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가져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 OCI 홀딩스고요. OCI 홀딩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11만 6천 원에 50%입니다. 비중이 좀 많네요. 네. 일단 분할했을 때 하자 말자 사신 건가요? 아니, 사실 작년 6월 말부터 네. 조금씩 자꾸 이렇게 내려올 때 모아가기 시작을 해서요. 근데도 매수가가 높네요. 네, 어느 시점에서 제가 더 이상 한 후에는 못 샀거든요. 분할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많이 사고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샀나 네. 봐요. 그죠? 그렇게 네, 되면은 네. 이제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제 전략을 짜드릴 때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내려갈수록 무겁게, 올라갈수록 가볍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미 무겁게 가버리면요. 추가 매수를 아무리 해도 매수가가 많이 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네. 추가 매수 이점은 싸게 많이 산다라는 이점이 있거든요. 근데 싸게 많이 산다는 이점을 우리가 포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놓치기 때문에 지금 시장라인도 11만 6천 원 같으면은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가를 많이 못 떨어뜨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비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정도의 매수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할 매수를 했어요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네. 애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네. 매수 실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네. 그래도 불구하고 올 한 중순쯤에 얘가 합병 이후에 아까 분할 이후에 급등이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정리할 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도 더 올라갈까 봐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다린 시간이 아깝거든요. 그죠? 네. 1년이 아깝거든. 내가 1년 동안 지금 추가 매수도 하고 막 모아가고 얘 때문에 내가 겪었던 수모와 그런 역경들을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이건 못 팔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다 압니다. 그 마인드를 제가 관리를 못하게 된다면은 주식은 맨날 물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인드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정신을 우리가 네. 깔끔하게 말짱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는 와 내가 기다린 게 있는데 이거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못 팝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점 라인 때 다시 올라왔으나 팔지 못했고 비중은 여전히 50%로 고점 라인 때 많다라는 거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7만 원대가 저점 자리인 거고요. 조금 더 긴 네. 호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한 5만 원대가 일단 저점 자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어쨌든 얘가 태양광 산업이 그렇게 나쁜 쪽도 아니고 지금 태양광 쪽에서 잘 안 되는 사업 부분 버리고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폴리실리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이렇게 가버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엄청 멀리 봤을 때 아주 멀리 봤을 때는 우상향하고 올라가서 뭐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까지 저는 갈 것 같아요.
한 10년을 본다면은 뭐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 20만 원대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10년 뒤나 뭐 8년 뒤나 하여튼 10년을 보고 본다면요. 근데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고통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매수까지 않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가면 7만 원, 5만 원까지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요 테마는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대체 에너지 쪽으로 관심 가지게 되는데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테마가 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얘가 엮여가지고 살짝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흐름대로 만약에 11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번에는 뭐 본전에서 더 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본전에서 저는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나 한 절반 정도는 줄이는 걸 추천드릴게요. 위쪽에 너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때 비중을 50% 다시 늘리게 된다면 지금 만약에 올라왔을 때 절반 매도해서 팔아낸 다음에 그 팔아낸 돈을 그대로 갖고 계시다가 7만 원 내려왔을 때 다시 사시게 된다면 매수가가 아마 9만 원이나 8만 원대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들고 왔을 때 수익 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죠? 네네. 분할 매수를 뭐 조금씩 사고 하지 말고 한 방에 밑에서 한 방에 빵 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대응 전략을 좀 갖고 가져가시는 게 맞다. 1년 기다리셨지만 저는 제 생각에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올 중순에 못 팔았기 때문에 향후 1년을 또 고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요. 고생을 할 때 그래도 유리하게 좀 만들어 놓고 고생하자 이 말이에요. 11만 원 올라오면은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저기쯤 올라왔을 때 절반 매도했는데 만약에 12만 원을 뚫고 올라가거나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되거나 여러 가지 호재가 발생되면 일시적으로 14, 5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긴 다음에 더 가든 말든 난 내려가면 다시 사야지 하고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감사합니다. 매수를 하기 전에 충분히 기다리고 사셔야 됩니다. 뜻 많이 들이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멘토님.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예, 궁금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예. 저는 현대차를 20% 갖고 있는데요. 매수가는요? 19만 원에 갖고 19만 원에 3개월 20%. 됐습니다. 3개월 됐어요? 3개월쯤 됐어요. 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글쎄요, 조금 10%는 좀 네. 밑에서 18만 3천 원 선에 사가지고 지금 네. 그래도 19만 원 됐어요. 아, 그렇군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현대차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이거 나쁜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막 1,300원대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환율이 높은 시기에는요, 자동차 판매업은 나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 판매량도 많은 편이지만은 해외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달러 수입이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영업이익의 개선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런 점들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더 가기가 약간 버거운 상태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 환율 앞으로 계속 영원히 1,400원, 1,500원, 1,600원 시대가 온 것 같다. 이제는 저환율 시대가 아니라 고환율 시대가 올 것이야. 그러니까 현대차 영업이익은 앞으로 계속해서 빵빵빵빵 증가할 것이야 라고 보기 힘든 게 지금 일단 환율 때문에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매출도 좀 증가한 건 맞아요. 코로나 때 소비가 약간 감소되었다가 그게 기저효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때 돈 안 썼던 게 한 번에 터져 나오면서 차도 바꾸고 하는 것도 맞는데 요즘에 이제 차를 바꾸려고 한번 해보시면요. 할부 이자도 너무 세고 렌트 이자도 너무 네, 세고 네. 뭐 다 비싸요. 그냥 이자가. 그래서 네. 차 바꾸기가 약간 버거운 상태가 되었고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큰 돈들 있죠. 막 4천만 원, 5천만 원 하잖아요. 차가 보통 평균적으로. 막 3천만 원 이렇게 그 큰 돈을 구매를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전쟁도 그렇고 경기가 자꾸 이렇게 약간 움츠러드니까요. 거기다가 기름값도 비싸지게 되니까 아우 야 지금 차를 더 못 사겠다 하는 사람들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있는 차도 야 처분해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증가된 것은 여기서 반영이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단기적으로 출렁출렁거리는 일밖에 남지 않는 거지. 사실 경기 침체가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요. 경기 침체는 4년에서 5년 정도가 지속이 되니까 앞으로 향후 4, 5년 동안은 얘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장할 거라기보다는 또 유지만 해도 선박이다라는 정도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우상향해서 또 한번 치고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여기서 버티더라도 선방한 거고 못 버티면은 경기 침체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떨어져서 12만 원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장기적으로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장기 투자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보고 싶은 거고요. 19만 원 샀다면은요, 사실 저점 무너뜨리는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18만 2천 원짜리가 지금 최근에 만들어졌던 단기 저점이거든요. 이거 무너지면 네. 그냥 비중 줄이고 손절하시다가 현대차를 투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평생 떨어지면 싼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좋은 기업인데 영업이익도 증가했고 환율 때문에 이익도 또 보고 있는데 경기 침체고 뭐고 일단은 싸지면은 사볼만 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18만 원대 한 발 물러서고 16만 원이 됐든 17만 원이 됐든 15만 원이 됐든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단기 대응을 해서 매매하는 게 좋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단기적인 대응하기에 현대차는 너무 무겁고 단기적으로 대응한 거에 비해서 보상이 너무 짜요. 수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를 단타 치기에는 너무 무겁고 좋은 종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테마주 쪽으로 실력이 있으시다면 좀 가시는 게 좋고 만약에 실력이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기는 실력 없는 사람들이 매매하면은 계좌가 까지는 시장이에요. 계좌가 줄어드는데 금액이 자꾸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네.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2,000원에 20%. 목소리가 좀 밝지 않으시네요. 네네네. 많이 물려 있어가지고, 그죠? 예, 근데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업자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방송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발 좀 이렇게 비싸게 사지 마세요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네. 근데 이게 주가가 대덕전자도 나쁘지 않죠. 회사가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매출 보세요. 6천억짜리가 1조 3천억까지 늘어났으니까 2배 증가했지. 영업이익도 보세요. 2020년에 88억 벌던 회사가 2,300억을 번다고 하니까 어때요? 아니 투자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좋다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시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갖고 간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남들도 팔고 싶고 나도 팔고 싶고 남들도 돈 벌고 싶고 나도 돈 벌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그러면 대덕전자가 이렇게 좋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시청자님은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수익을 내고 싶었던 사람이지만 내가 살 때는 누군가는 나한테 수익을 내고 파는 자리라는 거죠. 그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자, 여기에 14,000원, 17,000원, 2만 원에 산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나 세력들은 얼마나 많은 물량을 샀겠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물량을 사가지고 내가 2만 원에 산 물건을 32,000원에 팔아내려고 하면은 좋다고 해야지 팔릴까요? 안 좋다고 해야지 팔릴까요? 시청자님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물건을 샀는데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면 좋다고 해야지 팔릴까요? 안 좋다고 해야지 팔릴까요? 좋다고 해야지. 좋다고 해야지 팔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좋다고 하는 종목이 이렇게 비싸져 있을 때 아무도 안 사니까 더 좋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고 해야지 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봤는데 재무제표랑 봤는데 돈도 잘 벌고 하는데 주가가 안 간 기업을 사야 좋다고 할 때 팔아낼 수 있는 거지. 주가가 이미 다 올라가 있는 거를 좋아진 거를 눈으로 보고 오, 진짜 좋은 게 맞네 하고 사면은 우리가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바가지를 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혹시? 예. 그래서 시청자님도 저한테 전화하기 전까지는 대덕전자가 반도체 기업이고요. 반도체가 회복된다고 하고요.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이러면 저러면은 패키징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주가가 빠집니까? 라고 질문하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가지 썼으니까 빠지고 있고 그거는 내가 잘못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은 여기서 팔아낸 사람들이요.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와주는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언제 들어올지는 우리가 맞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걔들이 여기서 이제 팔았던 사람들이 난 대덕전자를 35,000원에 팔아서 수익 냈어. 좋은 기업인데 난 2만 원대 사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15,000원대야지 사야지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25,000원부터 사봐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데 많은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안 내려가고 버티기 시작하겠죠. 그죠? 네네네. 그런 자리까지는 냅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한탕 해먹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가요? 네. 네, 주식은 이렇게 단순한 원리로 생각하고 단순한 논리로 이해를 하셔야지 뭐 기업의 재무제표랑 PER이랑 PBR이랑 가치를 보고 이렇게 하면 투자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오히려 한 22,000원대에 여기까지 충분히 빠지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2만 원에서 22,000원짜리가 이제 다음 저점이 될 것 같아요. 저 정도 빠져내려가게 되면은 지난번에 여기 이제 2022년 말부터 해서 2023년까지 샀던 사람들이 올라갈 때 올해 중순에 수익을 많이 내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네. 사람들이 다시 한번 내가 샀던 가격이 또 오네라고 해서 살만한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만 원에서 2만 2천 원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기다려라라는 전략을 드리고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 손절매는 지금 손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이럴 땐 손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추가 매수해도 됩니까? 아니 지금 하면 안 되고요. 2만 원에서 2만 네네. 2천 원짜리 자리 잡으면 전화를 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합니다. 오늘도 상담 내용 보니까 어때요? 다들 추가 매수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이 아까도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추가 매수 하고 싶어 하는데 안 됩니다. 추가 매수는요. 충분히 자리 잡을 때 해야 되는데 지수가 다 빠지고 자리 잡는 걸 확인해야 되고요. 자리 잡을 때까지는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종목 고민들 있으시면 오후 8시에 오셔가지고 상담 참여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